예, 엘보 조인트 디소더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안산에서 최재학과를 개원하고 있는 최재익입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시스템 오브 오스페딩 메디슨에 준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이제 가미가 되었고 초음파 검사가 일부 추가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시리악스 강의가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너 스트럭처, 이제 컨트랙타일 스트럭처를 이제 구분하고, 이너 스트럭처라는 것은 이제 그 스스로 힘을 발생해서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뭐 그 리가멘트, 조인트 캡슐, 러브 등이 포함되는 거고, 컨트랙타일 스트럭처는 우리가 이제 저항 검사를 통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근육 텐던, 그다음에 그 텐들이 붙는 테노페르셀 정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너 스트럭처는 이제 또 관절 가동범위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제한이 있다면 그것이 캡슐라 패턴이냐 넌 캡슐라 패턴이냐 이렇게 구분하는데 캡슐라 패턴이라는 것은 관절의 관절염, 아스라이티스, 시노바이티스, 캡슐라이티스가 있게 되면 특정한 양상으로 관절 가동의 제한이 되게 되는데 그것을 캡슐라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숄더 같은 경우에는 이스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이 가장 심하고 그다음에 애덕션 리미테이션이 그다음 심하고 그런 순서가 있는 것이고 엘보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엘보의 플렉션 리미테이션이 익스텐션 리미테이션보다 더 심하고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대칭적으로 리미테이션 있는 것이 캡슐라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캡슐라 패턴 양상으로 관절 가동범위 제한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캡슐라이티스, 시노바이티스, 아스라이티스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엘보에서 이제 트라우마틱 아스라이티스, 또 아스로시스, 모나티큘라 스테로이드 센시티브 아스라이티스 이런 것은 이제 시리악스 선생님께서 이제 이유 없이 아스라이티스가 생기는데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 인젝션하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걸 다 모나티큘라 스테로이드 센시티브 아스라이티스라고 이제 명명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가우트에 동반되는 거, 그다음에 트라우마에 동반돼서 이제 헤마스로시스가 생겼을 때도 이제 캡슐라 패턴의 관절가 너무 제한을 보인단 말이죠. 그다음에 뭐 세프틱 아스라이티스, 루마틱 아스라이티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양상으로 뭐 플렉션만 더 심하게 리미테이션 심하거나 아니면 이스텐션만 리미테이션 더 심하거나 하는 것을 논 캡슐러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보에서는 플렉션이 제한되는 경우, 익스텐션이 제한되는 경우, 특히 어린아이들에서 익스텐션과 수피네이션만 제한되는 풀 엘보를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프로네이션 리미테이션만 보이는 경우,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 가동범위 이너 스트럭처에서 관절 가동범위 제한은 없으면서 그렇지만 엔드레인지에서 이제 통증을 보이는 경우 우리가 리가멘트 리전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버사이티스, 올레크로의 버사이티스가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패시브 수피네이션에서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 프로네이션에서 통증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 이제 저항 검사에서 이제 그 컨트랙타일 스트러처는 저항 검사를 통해서 이상 여부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엘보에서 엘보 플렉션 시 통증이 있거나 유크니스가 있는 경우 또는 엘보 이스텐션 시 통증이 있거나 이제 유크니스가 있는 경우를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엘보에 이제 부착되는 구조물들 중에서 일부는 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리스트에 클리니컬 익자미네이션을 검사해 주셨는데 그래서 리스트에 레지스티브 익스텐션 시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유크니스를 보이는 경우 또는 레지스티브 플렉션 시 통증이 있거나 유크니스를 보이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질가다음의 제한이 있을 때 캡슐라 패턴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엘보에서는 엘보 플렉션이 익스텐션보다 더 리미테이션이 크고 대신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은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캡슐라 패턴이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엘보에 관절염이 생기면 이런 양상으로 관절 가동의 제한이 나타난다라는 것이고 그 캡슐라 패턴을 보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스로시스, 오스티오 아스로시스죠. 퇴행성 관절 엘보에 그다음에 트라우마틱 아스라이티스는 건 가볍게 다쳤을 때 엘보에 뭐 입션이 차거나 하면서 이제
시노바이티스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 또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중요한 구조물이 닿으면 인트라아티큘러 헤모리지가 생겨서 헤마토로시스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거고요. 넌 캡슐라 패턴에서는 이제 엘보에서는 주로 이제 플렉션 리미테이션, 익스텐션 리미테이션을 보이는 경우가 되게 이제 루즈바디가 되겠습니다. 루즈바디. 그래서 루즈바디가 앞쪽에 있으면 플렉션 리미테이션이 있고 루즈바디가 몰레쿠lar 포사에 이제 엘보에 익스텐션을 지원하게 되면 익스텐션 리미테이션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아이들에서 풀드 엘보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할 거고 그다음에 패시브 프레이션 시 통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리미테이션을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는 되게 이제 80도레드나 버사이티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풀 레인지를 보이는 경우 패시브 수피네이션이 풀 레인지인데 엔드 레인지에서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프록시말 레디올라 조인트의 스프레인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 풀 패시브 프로네이션 시 통증을 보인다 그러면 바이셉스 텐던에 인서션 텐디노패시가 있을 때 텐디나이스가 있을 때 그 텐던이 레디얼 튜버로시티하고 얼라 사이에 끼어서 눌려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얼라 콜레터럴 리가멘트, 레디얼 콜레터럴 리가멘트 리전, 그다음 버사이티스는 만약에 바이스피토 레디얼 버사이티스는 이제 프로네이션을 리미테이션을 시키는데 몰레쿠lar 버사이티스는 익스텐션 리미테이션을 시키진 않거든요. 엔드레인지에서 이제 통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몰레쿠lar 버사이티스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우마틱 아스라이티스 이제 짚고 넘어졌다고 이제 보통 어린 애들이 많이 오죠. 짚고 넘어져서 팔꿈치가 아프고 팔이 펴지지가 않거나 굽어지지 않고 뭐 이렇게 뉴트럴 상태에서 플렉션 상태에서 이제 모시고 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심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다가 이게 살짝 뭐 화장실 가다 짚고 넘어졌는데 뭐 조금 뻐근한 것 같았는데 뭐 첫날은 그 다음날 조금 뻐근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니까 하나도 안 아파지는데 며칠 지나니까 관절이 붓고 아프고 자꾸 구부러지도 않고 펴지도 않고 그런 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거가 이제 트라우마틱 아스라이티스의 전형적인 이제 진행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차적으로 이제 시노바이티스가 생기면 그런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모든 관절에 다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숄더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 앵클에도 나타날 수 있고 엘보 리스트 다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일드 트라우마 후에 또는 오버유스한 다음에 나타날 수가 있고 디퓨즈하게 엘보 페인 스웰링이 나타나고 이제 페인이 있는데 이제 엘보의 스웰링을 이제 우리가 인스펙션에서 볼 수 있는 경우는 대개 그 예측에서 보면 여기 이제 레디알 헤드하고 여기 캡슐룸 사이 올레꾸라는 사이 그 공간이 약간 오목하게 이제 딤플링이 좀 보여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풀리스하게 부풀어 있으면 우리가 입주전이 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지거나 그러면 꼭 텐더니스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게 레디얼 헤드하고 그다음에 미디얼 에피콘다일, 레트럴 에피콘다일 그쪽에는 꼭 이제 하고 몰레쿠lar는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로 로컬라이즈 텐더니스가 있는지 봐서 로컬라이즈 텐더니스가 있다면 이제 골절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거에 준해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을 보게 되면 플렉션 리미테이션이 익스텐션 리미테이션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짚고 넘어졌던데 바로 이제 짚고 넘어졌더니 뭐 엘보가 팅팅 붓고 그다음에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 히스토리를 볼 때 중요한 구조물이 골절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인트라아티큘러 프랙처 또는 레디얼 헤드 프랙처가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엑스레이 상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초음파를 하게 되면 아주 미세한 골절도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가 매우 유용한 검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지금 나오는 이제 레디얼 헤드가 이렇게 롱기튜널하게 프랙처가 되는 경우 그거는 뭐 거의 엑스레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셔도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골절 진단하는 것에 초음파가 매우 유용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엑스레이는 안 나오지만 이제 우리가 골절을 의심해야 되는 중요한 사인이 있습니다. 엘보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파지티브 패드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엑스레이 찍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뒤쪽에 이제 포스트 패드 사인이 그 이미지가
레디오 루센트하게 까맣게 이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앞쪽에서는 이제 그 본 콘타워를 따라서 얇게 이제 그게 보이게 되고 또 레디우스 앞쪽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리니어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닫히고 나서 이 그 까맣게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여기 보면 앞쪽에 세일 사인이라 그래서 이제 돛담배 같이 이렇게 돛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있으면서 프록시마 사이드로 이렇게 디스플레이된 그런 모습이 보이거나 뒤쪽에서 이제 페페트 사인이 뚜렷하게 보이거나 하면 요것은 이제 프랙처가 있어서 이제 인트라 아티큘라 이퓨전이 있다는 그런 사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골절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인이니까 요 사인을 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그 본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이렇게 에피피스가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나이에 따라서 다 보이고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토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13579 홀수로 이렇게 쭉 진행하게 돼서 뭐 캐피톨륨 같은 경우는 1세에 이제 이게 보이게 되고 그다음에 레디알 헤드는 3세에 보이게 되고 예, 이 미디알 에피콘다일은 이제 예, 5세, 트로콜리아는 7세, 몰레쿠라는 이제 9세 이렇게 그다음에 레트라 에피콘다일은 가장 늦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미국을 기억해서 만약에 엑스레이를 대칭적으로 대개 애들은 양쪽을 찍잖아요. 양쪽을 찍어서 비교해 보면서 그것이 이제 이것이 그 어벌전 프랙처인지 아니면 예, 그 정상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건지를 예, 감별할 때 이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 환자 보게 되면 이제 엘보 조인트에 통증이 있고 이피전이 있어서 왔는데 초음파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는 뭐 아무것도 안 보였고요. 초음파를 보게 되면 레디알 헤드하고 샤프트하고 연결되는 넥 부위에 이렇게 앵귤레이션이 있고 약간 이피전이 있는 것이 보이는데 뭐 이게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다음 레디알 헤드 초음파 검사해봤더니 뭐 깨끗하게 보이고 그렇지만 이제 레디알 헤드에다 이제 프로브를 대고 팔을 이렇게 돌리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보면 이게 그 아이놀라 리가멘트 속에서 레디알에서 쭉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돌리면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예, 여기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돌리니까 예, 여기서 이렇게 예, 프랙처 라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레디알 헤드의 롱기트널 프랙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레디알 헤드에다 프로브를 대고 팔을 이렇게 돌리면서 안쪽으로 다 돌리면서 전범위를 찾아봐야 이런 롱기터널 프랙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 CT 찍었더니 레디알 헤드가 이렇게 네 조각으로 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이런 건 엑스레이 암만 잘 찍어도 엑스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가 매우 유용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가 되어 있고, 이런 이제 뭐 인트라아티큘라 이퓨전이 있거나 그러면 또 그 피를 뽑아줘야 되는데, 때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 할 경우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이죠. 이 인젝션 하는 거는 아스피레이션 하는 거나 대개는 이제 그 레디알 헤드하고 레트럴 에피콘달하고 올레프라는 삼각형을 있는 선을 서서 가운데서 이제 이들을 하방 내측으로 한 15도 정도 이렇게 해서 바늘이 한 2cm 정도 부드럽게 들어가면 이제 아스피레이션하거나 인젝션하고 그렇지 않고 본터치가 되면 방향을 조금 더 바꿔서 대개 한 2cm 정도 들어가면 인트라크럴 인젝션이 이 스페이스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그 레디알 헤드를 만질 수가 있으니까 레디알 헤드를 이게 팔페이션하고 그다음 위에 있는 그 미디얼 에피콘, 레트럴 에피콘다일 그쪽 팔페이션이 되죠. 그럼 이렇게 조인트 라인이 팔페이션이 된다. 조인트 라인을 따라서 뒤로 가게 되면 여기 본이 올레쿠란이 딱 막아서 이제 걸리게 되는데 올레쿠란이 맞기 바로 전 거기에 손을 짚어보면 오목하게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 부위가 이제 니들 삽입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도 내측으로 해서 이제 하게 해서 들어가서 주사라거나 또는 아스피레이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이 환자도 이제 이제 루즈바디가 있어서 갑자기 심한 통증이 생겨서 루즈바디가 있어서 초음파 검사 봤더니 이제 올레크라포스 이렇게 이퓨전이 있죠. 이렇게 여기서도 레트럴로 대고 봤더니 이퓨전이 보이는데 이 엘보의 인트라아티큘라 소노가이드 인젝션 할 때는 특별히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프로브를 대서
이 퓨전이 가장 많이 보이는 부위에서 프로브를 대고 그 프로브의 얼라이먼트가 맞게 니들 삽입해서 인젝션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을 구부리고 이 사람처럼 올레크로는 포사에서 인트라아티클 인젝션 하거나 아스피린 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경우 환자의 경우 옆으로 그냥 놓은 거지 옆으로 나서 프로브를 그 올레크로는 포사 쪽에 위아래로 댔더니 이렇게 공간이 보인다. 그럼 공간이 보면 와고 여기 주사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쪽으로 인젝션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보 조인트에서는 이제 인트라아티큘러 소노가이드 인젝션 할 때 그 그거에 맞게 그냥 이 퓨전이 가장 잘 보이는 방향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이게 니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주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는 프로브를 세운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 방향으로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니들이 이렇게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스로시스, 엘보 조인트에 이제 아스로시스 퇴행성 변화죠. 퇴행성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 아스라이티스라고 하면 뭐 이제 이 염증이 있으면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고 아스로시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관절 가동범위 조현이 있는데 통증은 별로 없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아스로시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래서 이제 아스로시스 갈 때 대개는 증상이 없습니다. 대개 증상은 없고 대개 이제 우리가 관절 가동범위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엔드렌즈에서 뭐 하드 엔드필을 느끼고 그다음에 익스텐션 리미테이션이 있으면서 엔드렌즈에서 하드 엔드필을 느낄 수가 있겠고 프렉션도 마찬가지로 있고 그런 상태를 아스로시스라고 보게 되고 대개는 이제 그 증상을 일으키진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대개 이제 이전에 다쳤던 뭐 후유증이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루즈 바디가 있을 때 이런 아스로시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증상이 없다. 증상이 없는데 가장 초기 증상이 뭐냐 하면 가장 초기의 유일한 증상이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야, 손가락이 저리다고 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손가락이 저리다고 오게 되는데 그건 여기서 큐비탈 터널에서 얼라노브가 눌렸다는 얘기죠. 대개 이제 그런 얼라노브 눌린 심텀이 유일한 초기 증상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타디의 얼라 파시라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아스로시스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긴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대개 이제 뭐 이렇게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캡슐라 패턴 이미테이션과 하드 엔드필을 볼 수가 있겠고 엑스레이상 뭐 이상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심하게 되면 이제 본스포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초음파를 보게 되면 이제 입션이 있고 또 이제 루즈바디가 있으면 그런 거 보이고 또는 또 여기서 얼라너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보 조인트는 특히 이제 퇴행성 관절이 있을 때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노아티클라스테르 센시티브 아스라이티스는 뭐 특정한 패스로지를 엔티티를 갖는 건 아니고 이제 시락 선생님이 임의적으로 그런 특정을 규정해서 이제 이유 없이 이렇게 붓고 그러면서 캡슐러 패턴이고 이제 그 하드 엔드필을 보이거나 아니면 염증이 심할 때는 머슬 스파즘 엔드필을 보인다. 그 머슬 스파즘 엔드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엔드필을 측정하려고 끝에까지 가려고 그러면 환자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저항해서 엔드필을 이제 볼 수 없는 거가 머스 스파즘 엔드필이라고 이전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스테로이드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 하면 드라마틱하고 후유증 없이 좋아진다. 그거를 시리학 선생님께서 모노아티큘러 스트레스 센시티브 아스라이티스라고 이렇게 명명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통풍이 있을 때 2차적으로 이제 그 엘보도 인벌브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아주 드물게. 대개는 이제 뭐 발에 많이 나타나지만 뭐 무릎이나 엘보 같은 데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가우트나 슈더가 있을 때. 그래서 이유 없이 뭐 이렇게 통증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유 없이 심한 통증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거기에 그래서 뭐
통풍 같은 경우에 이제 레드니스나 뭐 스웰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하여간 어쨌든 이유 없이 우리 몸에서 이제 갑자기 심한 통증을 보일 때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통풍하고 또 하나는 칼시피케이션에 의한 2차적인 뭐 이렇게 텐디나이티스나 버사이티스, 시노바이티스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병력상 뭐 통풍을 앓은 병력이 있고 뭐 다른 데를 했던 그런 병력이 있기 때문에 병력 갖고 충분히 이제 감별 진단은 되지만 그래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랩에서 우리가 유릭 애시드나 CRP-ESR을 뭐 확인해서 이제 증가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대개 뭐 통상적인 그 통풍에 준한 메디케이션, 안티인플라메토리 한 메디케이션 하면 대개 뭐 다 잘났는데 문제는 그걸 자꾸 재발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그 식생활 개선이나 또는 뭐 술을 음주하는 그런 습관을 그 교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헤마스로시스 다치고 나서 갑자기 심한 그 엘보 조인트의 그 스웰링과 그 플렉션, 익스텐션, 리미테이션을 보이게 된 거죠. 이제 헤마스리스가 생겼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구조물이 이제 다쳤거나 이제 인터아티큘러 프랙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마스리스가 있으면 일단 그걸 아스피레이션 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 움직임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골절에 준해서 꼭 스프린트를 대줘야 됩니다. 골절에 준해서 칩을 해야 되고 팔로업 검사를 해야 되고 또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CT나 MRI 검사를 해서 그걸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아스피레이션 하고 뭐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일단 아스피레이션 해주고 아스피레이션 해주는 이유는 이제 우리 블러드가 어느 관절이든지 블러드가 이제 인트라티큘라에 있으면 그것 자체가 카틸라지를 디스트럭션 시키는 작용하기 때문에 꼭 그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 환자도 이제 갑자기 심하게 이제 넘어지고 나서 엘보 조인트 심한 스웰링과 움직임 장애를 갖고 내원을 들어앉았는데 엑스레이상 이상 소견 보이지 않았지만 초음파 보게 되면 이렇게 입주전이 심하게 있고 입주전이 올레크나 포사에도 심하게 있는데 에큐트 헤모리지의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이렇게 에코제닉한 이렇게 이피전이 보인다는 거. 그래서 어디든지 이렇게 에코제닉한 이피전이 보이게 되면 이건 에큐트 헤모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요 시간이 지게 되면 이제 지방층은 위에 뜨고 뭐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층층이 이렇게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환자는 요 상태를 대고 이제 아스피레이션 하는 모습이죠. 요 상태에서 올레크랑 보사로 예, 니들이 이게 들어가서 빼내고 있고 이제 점점 분리도가 줄어드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음파를 보면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뽑고 나면 팔, 목, 둔기 다 피고 다 구부리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골절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스프린트를 대주고 골절에 준해서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야 됩니다. 루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가 있을 때 그때도 이제 하나의 증상으로서 엘보 조인트 스웰링과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병력이나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다저 진단에는 별 문제가 없고 루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를 앓고 있다고 말하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더 팔꿈치가 심하게 아파졌다고 내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연히 뭐 시스테미컬 메디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고 그때 엘보 조인트에다 이제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을 하면 갑자기 심한 엘보 통증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주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분들이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인데 그 다른 데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루마티스 아스트레이트 약을 먹는 중인데 어느 날 갑자기 팔꿈치가 심하게 아프고 퉁퉁 붓고 못 움직인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해봤더니 이렇게 이피전이 상당히 여긴 레디알 포스하고 여기는 이제 그 레디알 헤드 앞쪽에 제 이피전 있는 거고 여기는 올레크란 포스지고 이피전이 심하게 있어서 이 스테로이드 인트라안스큘러 인젝션 하는데 요분은 프로브를 길게 됐는데 여기서 공간이 잘 안 나와서 아웃 오브 플레인으로 위에서 일일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엘보의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 할 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웃 오브 플레이니까 바늘 끝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바늘 뒤에 바늘 들어가서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 하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인트라아티큘레이션을 초음파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환자가 이제 갑자기 심해졌던 엘보 통증 그것만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자 기존에 갖고 있던 로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세틱 아스라이티스는 우리가 뭐 거의 보질 못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고 이제 특히 이제 그 뭐 되게 이제 주변에 뭐 오픈 운도가 있거나 뭐 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도 이제 당뇨가 있거나 그 레널 페일리어 신장에 문제 있거나 이뮤 시스템이 이제 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제 뭐야, 그 바스큘라르 이제 균이 이동해서도 아티큘라 아스라이티스, 세틱 아스라이티스 생길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되는데 그때 특징이 뭐냐면 아주 심한 통증 동반되고 심한 스웰링 동반되면서 환자가 이제 그로스하게 못하게 디, 디스, 디스컴포트를 확인하고 그 주변에 이제 레드니스나 맘스가 나타나고 환자가 진짜 일 어피어링 루킹 어피어런스에서 이제 진짜 안 돼 보이는 그런 상태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을 이제 그런 거 갖고 진단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요건 뭐 이렇게 오진이 되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아주 드물게 이제 인트라티큐러 인젝션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septic 아스라시스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그런 경우에는 대개 이제 서저를 해서 드레이네지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롱캡슐라 패턴은 이제 그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플렉션 리미테이션 있는 거, 이제 익스텐션 리미테이션 있는 거, 그러니까 루즈 바디에 의한 거고, 그다음에 풀 엘보, 그다음에 바이셉트 레디얼 버사이티스를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루즈 바디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엘보 조인트에 그이 위치에 따라서 플렉션이 리미테이션도 있고 익스텐션 리미테이션도 있는데 그것이 나이에 따라서 양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거냐 아니면 어른에서 정상 관절에서 나타나는 것이냐 아니면 어른에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관절에서 나타나는 것이냐에 따라서 좀 양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것은 대개 이제 14세의 주변으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건데 어느 날 이유 없이 갑자기 이제 팔꿈치를 못 움직인다라고 이제 병원에 오게 됩니다. 병원에 되는데 이것은 대개 이제 이전에 있었던 오스티오콘드라이티스나 아니면 이전에 다쳤을 때 발생한 인트라아티클 프랙처의 칩 프래그먼트가 이제 관절가동범위 제한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대개는 이게 뭐 치료를 안 하고 하더라도 대개 미칠 사이에 저절로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뭐 엑스레이 찍고 다른 게 아닌 거를 확인하고 이제 기본적인 메디케이션이나 뭐 그런 걸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요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대개 논캡슐라 패턴의 리미테이션을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뭐 프랙션이 리미테이션이 있거나 익스텐션이 있거나 그런 걸 보이게 되는데 증상이 없을 땐 풀 ROM 하고 아무 그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개면 뭐 이렇게 그 연골 종류 그런 거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보면 대개 이제 네가티브 소견을 보이게 되는데 이제 그 엘보를 45도 플렉션하고 엑스레이 에피를 찍게 되면 이제 조인트 스페이스가 뚜렷하게 보이는 각도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인트 라인에 있는 그런 루즈 바디 같은 것이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되면 그것이 뭐 보니 루즈 바디든 아니면 카틸라지에 의한 로지주 바디든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가 매우 유용하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청소년기 발생하는 건 대개 그냥 두고 보면 되는데 그걸 자꾸 이제 재발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그 아스라이티스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렇게 그 아스로스코픽 리무발도 고려해 볼 수가 있다는 거. 어쨌든 아주 저절로 좋아진다는 게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인 노말 조인트에 이제 갑자기 이제 루즈 바디가 발생하는 경우 대개는 이제 그 이때도 관절가동 모션이 나타나는 거죠. 통증과 때문에 이것도 이제 올드한 프랙처의 프래그먼트나 아니면 루즈 바디에 의한 건데 아무 이유 없이 이제 갑자기 이제 엘보에 통증이 오고 그냥 지나가는데 갑자기 걷는데 갑자기 팔꿈치가 아프더니 안 구부러져요, 안 펴져요 이러고 이제 오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스폰티니어스하게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루즈 바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앞쪽에 이제 그것이 끼게 되면 이제 플렉션 리미테이션이 있겠고, 그다음에 올레코나 포사에 끼게 되면 이제 익스텐션 리미테이션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이제 엔드 레인지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스프링기 엔드 트위
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보이는 거죠. 쭉 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엔드 필이 여기까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가네. 근데 힘을 빼면 조금 더 이제 반동하는 그러니까 스프링을 눌렀다 띄면 이제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을 스프링기 엔드 필이라고 하고 이것은 루즈바디의 전형적인 그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플렉션이 안 될 때는 대개 뭐 그냥 두고 보거나 아니면 약 먹고 두고 보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심하면 아스로스코피 리무발 하는데 이스텐션 타입일 때 뒤에 쪽에 있는 것들은 이때는 매뉴얼 리덕션을 합니다. 루즈 바디가 있으면 어디인지 시리악스에서 매뉴얼 리덕션 하죠. 근데 이제 매뉴얼 리덕션을 하는데 시리악스 매뉴얼 루즈 바디 리덕션은 항상 똑같아요. 그렇죠? 트랙션, 맨 로테이션, 그다음에 익스텐션 또는 플렉션. 그래서 이제 엘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럿이 고정하고 이 오퍼레이터가 트랙션한 상태에서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을 반복하면서 이제 익스텐션을 하는 것이 이제 매뉴얼 리덕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이제 보시면 오늘 시간이 좀 되니까 동영상 보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잡아서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이제 그립을 하는 거죠.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하면서는 익스텐션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루즈바디가 이제 관절가동 범위를 제한하는 위치에 껴 있다가 다른 곳으로 넉넉한 공간인데로 이동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익스텐션이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두 사람이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이 자꾸 하면서 뭐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그 강준환 선생님이 이제 도수치료 워크샵을 할 때 거기서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이런 동영상은 대개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치게 되면 대개는 이제 찾아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스로티한 조인트, 아스라이트가 있는 조인트에는 이제 뭐 루즈 바디가 엑셀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대개는 별 문제 없다가 어느 날 심한 통증과 그다음에 통치가 안 펴지거나 안 구부러지거나 하는 이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아스르틱한 조인트에도 루즈바디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듀링 어택 이제 이렇게 갑자기 심한 통증을 발생했을 때는 대개 이제 non-capsular 패턴을 이 리미테이션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플렉션이 리미테이션이거나 익스텐션이 리미테이션이거나 한데 뷰티너렉 그러니까 증상이 없을 때는 캡슐러 패턴 리미테이션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서르틱 체인지가 있으니까 플렉션 리미테이션이 있고 스피네이션도 있는데 대칭적으로 한 캡슐러 패턴 양상을 보이게 된다. 또 엑스레이 찍으면 이때는 아서르틱한 조인트가 이렇게 본스포 같은 게 보이고 루즈바디가 이제 보일 수도 있고요. 치료는 요것도 이제 대개는 스폰테니스 리커버리를 하거든요. 이제 2, 3주 지나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물리치료하거나 양비 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너무 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그때 이제 인트라아티클라 스테로이드 인젝션 하게 되면 급성으로 심한 통증을 뭐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건데 또 이것이 자꾸 이제 재발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아스라이티스가 이제 더 심하게 가속화되게 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아스로스코픽 리모발을 할 수도 있다. 근데 대개는 이제 뭐 스테로이드 인젝션하고 그러면 뭐 증상 다 좋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예, 이 환자도 보면 여기 루즈바디가 있는 거죠. 이게 올레크로날 포스인데 이 루즈바디가 크게 보이죠. 예, 이 루즈바디가 여기도 보이고 예, 여러 개의 루즈바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프로볼 UR을 대고 아까 보여준 건데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인트라티큘라 인젝션을 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풀드 엘보 요새 뭐 소아 애들이 줄어서 그런지 그렇게 이런 환자도 줄기 많이 주는 거예요. 팔꿈치를 팔을 안 쓴다 해서 오죠. 그래서 되게 팔을 이렇게 플렉션하고 파샬 플렉션하고 이제 프로네이션 한 상태로 요렇게 이제 하고 한 아기가 오게 되는데 팔을 안 피죠. 안 피고 안 들고 뻗어서 짚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되고 박수 치고 그런 게 안 되죠. 그래서 이 환자가 이제 그뭐 자기가 네, 이렇게 잡아당겼다라고 들은 히스토리가 있으면 좋은데 또 그런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팔이 이렇게 프로네이션 된 상태에서 이제 그쪽으로 돌아눕거나 그러면 그때 빠질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뭐 짚고 넘어지거나 그래도 빠질 수가 있는데 넘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얘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때는 이제 골절을 또 관절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엑스레이 찍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별 저거 없을 때는 이제 한 번 빠졌던 애가 반복적으로 빠지지만 되게 이렇게 갑자기
수피네이션이 안 되고 익스텐션이 안 되는 상태로 이제 오게 된다. 되게. 그 이제 그때 이제 대개는 뭐 초음파 검사까지는 안 하게 되는데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초음파 검사 소견을 보이게 되니까 보니까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보면 이제 아주 고전적인 건데 요건 이제 빠졌으니까 빠졌다는 것이 뭐 퇴부가 됐다는 게 아니죠. 이 레디우스의 애눌라 리가멘트 갖다 싸고 있는데 이 애눌라 리가멘트가 이제 서브룩세이션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안 돼서 수피네이션, 이스텐션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초음파 검사해 보면 레디우스하고 캡슐럼의 간격이 이렇게 넓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정상은 4.5mm인데 그 리전 사이드에서는 7.2mm 해서 3mm 정도 차이가 났더라. 그 아주 오래된 그 논문 보고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건데 아주 최근 아니죠. 이렇게 보면 레디우스가 있겠고 아포피스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저기 프린지라고 해서 그 조인트 캡슐의 일부가 이제 사이에 끼게 되는 거죠. 그 프린지가 끼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고, 또 이 논문에서는 이제 여기 레디얼 헤드의 위쪽으로 수피네 있던 머슬 파이버가 이렇게 보이게 된다. 보이게 되는데 그것을 훅 사인이라고 합니다. 훅 사인 이렇게 훅처럼 보였다고 해서 훅 사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엊그저께 이제 이거는 풀리레보 환자가 해가서 한번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근데 그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환자들이 이런 양상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풀리레보 엘보 환자가 오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음파로 골절이 아닌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소견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 또 여기 풀대를 이제 리덕션을 하게 되면 잘 들어가는데 또 하고 나면 드라마틱하게 또 잘 움직이니까 또 그 환자 분모의 만족도도 높고 또 수가도 괜찮습니다. 리덕션 잠깐 하는 것 치고는.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것은 매뉴얼 리덕션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파샤를 플렉션 프로네이션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을 이제 반복하면서 이렇게 익스텐션을 해주는데 레디알 헤드를 다른 손으로 딱 픽스해서 고정을 해준 상태에서 뭐 이렇게 해서 쭉 피게 되면 이제 따끈따끈하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들어가면 또 수피네이션, 프로네이션 다 하다가 오버 익스텐션 시키면 되게 이제 좋아지고 타카타하게 이제 해서 좋아지면 이제 들어가면 이제 됐구나라고 하는데 그렇지 소리가 안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좀 애매했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 환자한테 팔을 쓰게 유도해가지고 환자가 팔을 다 피는지 또 올리는지 뻗어서 잡는지가 되면 리덕션이 됐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덕션하는 동영상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개 패시브 스피네이션 이스텐션이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스피네이션, 프로에서 반복하다가 이제 플렉션 시키는 거. 근데 이렇게 익스텐션이 잘 안 되고, 익스텐션이 되면 그때 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다가도 들어가는 거죠. AP 찍으려고 이렇게 익스텐션 시키면 그때 들어가면서 이제 그 다음에 잘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시브 프로네이션 하게 되면 리미테이션인 경우 이제 바이셉스 텐던에 바이셉스 레디얼 버사가 있는데 버사이티스가 생기게 되면 바이셉스 텐던하고 레디얼 튜버러스 사이에 공간이 없잖아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 공간에 플루이드가 모일 수가 없으니까 텐던의 양측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양측에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패시브 프로네이션을 하게 되면 그 공간 사이 그 텐던 사이에 이 버사가 끼면서 이제 리미테이션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리미테이션 있으면 특징이고, 근데 이때가 되면 대개 이제 레지스티브 엘보 플렉션과 레지스티브 수피네이션이 통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증상이 심하게 되면 있다. 이제 그 뭐 이제 소노가이드, 트라임신을 인젝션하면 뭐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제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풀 레인지를 보인 경우가 이제 있는데 이게 중요하죠. 엘보에서 또 풀 레인지 리가멘트 문제이기 때문에. 네, 풀 패시브 스피네이시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프록시멀 레디에오 얼라 조인트의 스프린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시리악스에서는 몸은 뭐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풀 패시브 프로네이션이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만약에 리미테이션이 있게 되면 바이셉스 레디알 버사이티스 리미테이션이 없이 엔드렌즈 통증만 나타나게 되면 바이셉스의 텐디나이티스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셉스의 텐디나이시스는 대개 이제 과도한 사용 때문에 반복적으로 팔을 구부리거나 뭐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하는 걸 반복적으로 오버유즈해서 생길 수가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뭐 넘어지거나 뭐 그래서 생길 수도 있고, 되게 이제 앞쪽이 이제 아프다 그러는데 애매하게 아프다. 팔꿈치가 아파요. 그래서 어디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또 안쪽이 아파요. 이러면 얘기가 간단해지잖아요. 그럼 메디al 에피콘달라이티스인지 테니스 엘보든지인데, 그렇지 않고 글쎄, 여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뭐 여기가 아픈 것 같기도,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얘기가 이제 복잡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이제 환자가 엘보 앞쪽이 아프고 또는 포함에 이제 앞쪽이 아프다고 후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 가동 범위 제한 보고, 그다음에 레지스티브 익스텐션 보고, 플렉션 봤더니 이상 없어. 그러면 플렉션 했더니 통증이 있대. 근데 레지스티브 수피네이션 했더니 통증이 더 심하대. 그래서 바이셉스 통증이 텐디나이스 했을 때 레지스티브 수피네이션이 통증이 더 심한 게 특징적인 소견이라는 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상적으로 제 경험상. 네, 텐디나이티스가 이렇게 발셉스에 그 인서션하는 부위에 발셉 텐드 여기 만져지니까 거기다 또 디지털의 인서션이죠. 그 부위에 이제 그 텐디나이티스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 텐더 인서션 부위가 풀프레이션 하면 이제 엘보 조인트 라인 2.5cm 아래에서 그 레디우스와 얼레 사이에서 텐던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로컬라이트 텐더니스가 수 있고, 그다음에 레지티브 엘보 플렉션이 통증이 있고 수피네이션이 통증이 있게 된다. 그럼 우리가 치료는 대개 이제 트리암실린을 인필트레이션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플로로세라피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ESWT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리암실린 인서션 하는 건 이제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되니까 되게 플로로세라피나 ESWP를 하면 이제 천천히 좋아지게 되고, 환자가 또 특히 그 원인이 되는 동작을 안 피하려고 작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아, 여기 조금 일찍 나온 거구나. 그다음에 풀 레인지를 보이는 경우 이제 그 리가멘트 리전에서 이제 얼라 콜레터럴 리가멘트 리전일 때, 레디알 콜레터럴 리가멘트 리전일 때로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얼라 콜레터럴 리가멘트 리전이 이제 스트레인이 받을 때 엔드레인지에서 통증이 있고, 또 이제 발구스 스트레스를 하게 되면 이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때도 이제 보면 이제 메디알 에피콘데라고 여기 이제 올라에 리가멘트 붙는 부위에 그다음 사이 조인트라는 로컬 텐더니스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틀 리그 엘보라 그래서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야구를 많이 하는 그 어리 청소년 애들, 초중고등학교 애들한테 많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미디al 사이드에서 미디어 콜레터럴 리가멘트 스프레인이나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거 아예 아포피시스에서 이게 어벌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벌어질 수가 있어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한쪽이 이게 상당히 커 있고, 그다음에 사이가 벌어질 수가 있는데, 벌어져 있으면 이게 골절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그다음에 레터럴 사이드는,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이렇게 잡아 당겨서 병들이 생기는 거고, 그 반대측에서는 컴프레션에 대해서 생기기 때문에 대개 이제 이게 캐피툴럼에 오스티오콘드라이티스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둬야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측하고 반대측하고 틀리다. 그래서 이제 메디al 콜레터럴 리가멘트를 이제 이 스테빌리티를 보는 거는 이제 뭐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한 30도 플렉션 상태에서 뉴트럴 상태에서 발구스 스트레스를 줘서 이제 스테빌리티를 보고 또 초음파를 보면서 스테빌리티가 어떤가 볼 수도 있죠. 그다음에 무빙 발구스 테스트라는 것은, 무빙 발구스 테스트라는 것은 이제 풀 플렉션 한 상태에서 미디al 에피콘다일을 이제 엄지를 대서 팔베이션 하면서, 그다음에 발구스 스트레스를 주면서 이렇게 필 때 이제 그 통증이 있는지 아니면 그 환자가 아플 것 같아서 저항하는 반응하는 게 있는지를 보는 건데, 대개 이제 그 80도에서 120도 정도 사이에서, 80도에서 120도 상태에서 아주 심한 통증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뭐 동영상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서 보시면 이제 볼 This 수가 is going to be 있고요. a video on the movement rotation. 네, Whilst 플렉션한 maintaining 상태에서 the valgus torque, quickly 알고 extend the elbow to 보고 around 30 degrees. 수피네이션 했을 때 피면서 이제 통증이 The 나타나는 test is 게 considered 인지 positive if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걸 보는 거고 밀킹 매뉴버라는 것은 이제 한 70도 정도, 80도 정도 플렉션 상태에서 이것도 바로스 프로네이션 한 상태에서 엄지로 당겨서 이제 발구스 스트레스를 줘서 그때 이제 인스테빌리티가 있는지 통증이 증가되는지 환자가 이제 그 어프레이션이 나타나는 건지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인터넷에서 이제 in this 찾아서 video we 보시면 are going 되는 to 거고. take a closer look at the patient. This position is supported by the patient's other arm. Positioning the elbow in 70 degrees of flexion has been identified in a cadaver study as the position of greatest value. Instability and medial joint. 그다음에 이제 오스테오콘드라이티스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환자는 이제 그 야구하는 환자인데 뭐 팔꿈치가 아프다고 여기저기 댕겼는데 이제 진단이 안 됐었는데 초음파 검사를 해보게 돼 보니까 이게 건축이인데 건축이 캐피툴륨이죠. 한치의 캐피툴륨이고 보면 오스테오콘드랄 리전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예, 트랜스버스 스캔에서도 캐피툴륨에 이제 이거 건축이고 이게 울퉁불퉁하게 오스테오콘드랄 리전이 확인이 되고요. 이 환자는 엑스레이에서도 이제 오스테오콘드랄 리전이 보였는데 이게 건축인데 건축의 캡슐륨에 뭐 레드 루스는 리전이 없는데 여기 보면 한 측에 그 보게 되면 레드 루스한 리전이 있고 저희 이렇게 스클레로틱한 림 같은 게 보이죠? 여기 오스테오콘드랄 리전이 있는 것이 보이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좀 성인인데 그 엑스레이상은 아무 이상 없었어요. 이 환자도 이제 여러 군데 댕기다가 이제 왔던 환자인데 엑스레이 아무 이상 없고 근데 팔꿈치는 계속 아프다. 그렇지만 뭐 테니스 엘보도 아니고 골프도 엘보도 아니고 그다음에 발열 텐더는 리전도 아니고 그래서 초음파 검사해봤더니 이게 엘보 앞쪽에 캐피툴럼하고 레디얼 헤드 앞쪽에 이퓨전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부위를 조금 바꿔서 봤더니 이렇게 오스티오콘드랄 리전 본 디펙트가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에 안 보인다고 해서 뼈가 이상이 없는 거가 아니고 말 그대로 엑스레이 상에서만 정상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에 안 보이더라도 어떤 질병을 의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초음파 검사나 뭐 CT 검사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 환자인데 보게 되면 몰레쿠lar 포사이드 이깁션이 아주 심하게 남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디알 콜레터럴 리가멘트가 이제 병변이 있을 때, 레디알 콜레터럴 리가멘트 병변이 있을 때, 이 사진이 뒤집힌 것 같네. 네, 그때 레디알 콜레터럴 리가멘트 있을 때 이제 뉴트럴 상태에서 30도 플렉션 상태에서 바루스 스트레스를 줘도 이제 통증이 나타나거나 뭐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환자들은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발구스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웰브 디스로케이션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런 거가 나타날 게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여기 레디얼 헤드에 포스테로 레테럴 로테이트로 인스테빌리티가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얼 헤드가 포스테로 레테럴로 이제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갑자기 힘이 빠지고 그다음에 움직이다 딱 로킹이 되는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레터럴 얼라 콜레터럴 리가멘트의 그 인서션한 병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프로 치료나 뭐 그런 걸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검사하는 것이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팔을 똑바로 놓고 팔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팔을 스피네이션하고 발구스 스트레스를 주고 암하고 펌을 잡아서 엑시얼 컴프레션을 주면서 이게 그걸 펴고 구부리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 인세빌리티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The elbow and the shoulder are flexed to 90 degrees 네, and the 이렇게 forearm is supinated. 구부린 상태에서 The examiner applies a 스피네이션하고 valgus 발구스 force to the 스트레스를 elbow, 주고 이제 as well as an 컴프레션을 axial load to the 해서 forearm. Next, passively extend the elbow while maintaining the valgus force and axial load. A positive test is indicated by a subluxation with extension that reduces with elbow flexion.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테빌리티를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초음파로 보면 매우 유용하게 이제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배터리가 없다고 나오지? 아, 이거를 안 눌렀어요. 됐습니까? 된 것 같은데? 네, 됐어요. 네. 거기서 그게 안 저기 있구나. 예. 파워선에도 이제 그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그게 안 눌렸네. 다음 이제 컨트랙타일 스트럭처의 병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랙타일 스트럭처, 엘보우 플렉션 시 통증 있는 거, 익스텐션 통증 있는 거, 그다음에 리스트에 익스텐션 플렉션 시 통증 있는 거, 위크니스가 있는 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션 시 통증이 있다고 하면, 엘보우 플렉션 시 통증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엘보우 플렉서, 바이셉스하고 브라키알리스, 브라키얼 라디얼리스 아주 드물게 주로 이제 바이셉스하고 브라키알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크니스가 있다고 하면 뉴럴 리전 아니면 그 발스 텐들의 럽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스트 밸브 플렉션 시 이제 통증이 엘보에 있다고 하면 엘보 리전이지만 이제 어깨에 통증이 있다고 통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엘보의 발스 텐던의 발시털 텐디나이티스나 아니면 또 여기 라브랄 리전 등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 발세스 병변은 뭐 여기뿐만 아니라 머슬 리전도 생길 수 있고, 머스클 텐디니스 정전에도 생기고, 인서션에도 생길 수가 있는데, 머슬 리전이가 머스클 텐디니스 정전은 로컬라이즈 텐더니스가 이제 어디 있는지를 갖고 이제 확인하면 되고, 인서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패시브 프로네이션 시에 통증이 있으면 인서션 통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지금 이제 주로 관심 갖고 공부하는 건 이거죠. 그래서 레지티브 엘보 플렉션 시 통증이 있고 레지티브 스피네이션 시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 패시브 프로네이션 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인서션 하는 부위에다 이제 트리암신을 인젝션을 할 수가 있는데, 트리암신을 인젝션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텐던이 약화져서 럽처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프로세라피나 이에스터블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인젝션을 할 때 시리악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팔을 풀 프로네이션하고 뒤에서 이제 인젝션을 하라고 이제 레코멘드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이렇게 가능한가 초음파로 봤더니 진짜 그렇게 보면 텐던이 여기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조인트 라인에서 2.5에서 3cm 아래 레디우스하고 올라 사이에서 인젝션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발스 텐던을 항상 공부할 때는 발스 텐던이 이제 발스 롱헤드하고 숏헤드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텐던이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분리되어 있다. 대부가 분리되어 있어서 이제 그 위쪽에서는 이제 롱헤드가 바깥쪽에 있고 숏헤드는 안쪽에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 꼬이면서 숏헤드가 인서션하는 부의 앞쪽 말단에 위치하고 있고, 롱헤드는 약간 그 크리니얼 쪽하고 더 뒤쪽에 인서션을 한다. 그렇게 나눠져서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음파를 이제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거 이제 바이세스 텐던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데 머스클 텐디니 정션 그다음 텐던 프록시멀 포션에서 아무 이상 없었는데 조금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 텐던 주변에 이렇게 하이포 에프리카 스웰링이 보이는데, 이쪽에 있는 것은 이퓨전이고 이건 베셀입니다. 그래서 이걸 헷갈리면 안 되고요. 롱기탄 스캔에서 보게 되면 텐던이 이렇게 부어 있고 보이고 있고, 그 텐던 십체 이퓨전이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팔을 프로네이션에서 뒤쪽에서 봤더니 프로네이션에 뒤쪽에 봤더니 이게 얼라고 이게 레디우스인데 거기 레디우스하고 얼라 사이에 이렇게 발색하는 인서션한 부위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팔을 프로네이션 스펜션하면 거기 들락날락하는 게 보여서 시리악스가 말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뒤에서 인젝션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 부위를 롱기트하게 보니까 레디얼 헤드가 보이고 이제 레디얼 튜버리스가 볼록하게 보이고, 거기를 싸고 있는 텐던의 에프지닉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인트 라인에서 재보니까 이거 2.5 내지 3cm니까 2.5 내지 3cm 아래 발달해서 이제 블라인드하게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소노 가이드로 해서 여기 바늘이 아웃 오브 플레인이니까 바늘 끝 틈만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그 프롤로 치료도 할 수가 있겠고, 스테로이드 인젝션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브라키알리스의 병변인지를 확인하는 건 이건 매우 드문데 대개 이제 예상이 아니면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대부분 엘보 플렉션인지 통증이 있으면 바이셉스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드물게 이제 브라키알리스의 병변일 수도 있는데 그것의 이제 감별 포인트 하나는 브라키알리스는 순수한 엘보 플렉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라키알리스의 병변은 레스트 엘보 시 통증이 있지만 레스트 수피네이션 시는 통증이 없다. 그것이 이제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고 대개 이제 그 외상이나 그랬을 때 병변이 발생할 때는 대개 머슬 밸리의 디지털 서드에서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머슬 리전이니까 대개 디플렉션 마사지를 하게 되게 되면 디플렉션 마사지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브라키오레디알리스 병변은 이제 더 드문데 특히 이제 풀프로네이션 한 상태에서 레지스피네이션 할 때 통증일 수가 있겠고 브라키오레디알리스는 또 특징적으로 리스트의 뉴트럴 상태에서 뉴트럴 리스트의 이스텐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트럴 상태에서 리스트 이스텐션 시 통증이 있게 되면 그 브라키오레디알리스다의 병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크니스를 보이는 경우에는 네, C5 레디큘로 패시가 있으면 레티브 엘보 플렉션 시 유크니스를 보일 수도 있고 약하게 안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약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C5 레디큘로 패시가 있으면 더 중요한 건 숄더 플렉션, 숄더 이스턴 로테이션 시 유크니스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스턴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C5 레드 클리피시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프로네이터 유스 플렉션이라고 보면 팔꿈치 꾸려보세요.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잘 안 되면 어떻게 프로네이터 하냐면 펌을 프로네이션 시켜서 프로네이터를 이용해서 프로네이터에서 엘보 플렉션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엘보 위크니스를 보일 때. 그다음에 C6 리전 때도 이제 그 바이세스가 C5하고 6를 같이 봤기 때문에 갑자기 C6 리전 때도 엘보 플렉서와 유크리스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 더 뚜렷하게 유크리스가 나타나는 건 리스트 이스텐서가 C6의 집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머스큘 큐테니스 너브의 병변이 있을 때도 이제 유크리스가 나타났지만 이건 상당히 드물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셉스 텐던 럽처가 났을 때 민소션 부에서 럽처가 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수술해야 되고, 그다음에 뽀빠이 디포미티 이게 볼록하게 생긴 그런 걸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레지티브 플렉션 시 유크리스가 있고 스피네션 시 유크리스가 있겠고, 이제 바이셉스 그룹에서 바이셉스 롱헤드 페어는 이건 절대 수술하는 게 아니죠. 미용적인 목적이 아니면. 근데 그렇지만 인서션에 생긴 럽처는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오진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발셉스 텐돈이 럽처가 되게 되고 유크리스가 생기게 되면 여기서 텐션을 못 받으니까 라스투스 파이브로스에서 텐션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2차적으로 미디안 너브가 눌리는 라스투스 파이브로스 신드롬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쇼테드와 롱헤드가 나눠서 붙는 모습 보여주고 훅 테스트라는 것은 이게 바로 엘보 플렉션 시키면 텐던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텐던을 훅처럼 걸을 수가 있는데 페어가 되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레스트 위스텐션 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트라이셉스 머슬의 이제 병변, 텐던이나 머슬 병변이라고 하는데 트라이셉스 병변은 아주 드물다. 그렇지만 생길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트라이셉스 머슬 병변은 이렇게 텐던 인서션하는 부위, 그다음에 머슬 텐던 정션, 그다음에 텐던 머슬 바디 자체에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고, 레스티브 익스텐션 시 통증이 팔꿈치에 나타나게 되면 이거 팔꿈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레스티브 펴보세요 했더니 통증 있어요. 어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어디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 이때는 이 검사를 할 때 휴메르스가 어보드 트랜슬레이션 돼서 임신지가 돼서 아픈 거기 때문에 그때는 어깨 병변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아주 드물게 앵코니우스 컴파트먼트 신드롬이라고 해서 앵코니우스 머슬이 여기 이제 있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파시아에 쌓여 있어서 그것이 컴파트먼트 신드롬을 이제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익스텐션 플렉션을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하는 경우에. 그래서 라이스티브 익스텐션 통증이 있고 레지스티브 프로네이션 시 통증이 있게 되면 우리가 앵클리스 컴파트먼트 신드롬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드물다. 예? 그리고 이제 그때 파시토미를 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유크니스를 보이게 되는 것,
텐던 테어가 있는데 텐던 테어는 아주 드물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텐던이 있어서 나는 부위에서 어벌전 프랙처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올레코로나니 어벌전 프랙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크니스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텐던 문제보다는 이렇게 골절의 가능성은 상당히 염두에 둬야 되고 특히 엑스레이 찍었을 때 이렇게 뭐 희끗희끗하게 뭐가 떠 있는 것 같은 게 보이게 되면 이것이 골절 시사하는 소견이니까 플레이크 사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골절을 항상 염두에 두고 둬야 되고 그다음에 통증이 없이 유크니스가 있을 때 엘보 익스텐서는 C7의 너브를 지배를 받으니까 C7 레드필로패시를 의심해야 되는데 그때는 리스트 플렉서 유크니스가 같이 생긴다. 같이 동반되는 거. 그다음에 어퍼 레디얼 러브 리전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그전에 이제 상위 군인들이 많을 때 이제 크러치를 사용하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눌려가지고 레디얼 러브 해서 어퍼 레디얼 러브 리전이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건 못 보고요. 못 보고 최근에 이제 보는 것은 이제 어깨에 그 관절 수술하고 나서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게 논문 보고에 의하면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한 1 내지 4%에서 그래서 얼란 너브의 뉴로패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엔 이쪽에 때문에 오는 분이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레지스티브 스피네이션, 네? 스피네이션이 통증이 있게 되면 이제 우리가 네. 스피네이터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생각했는데 그때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엘보 플렉서가 스피네이터이기 때문에 레지스티브 엘보 플렉션과 레지스티브 스피네이션이 같이 통증이 있으면 바이세스 리전, 스피네이션에서만 통증이 있으면 스피네이터 리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대개 이제 그 머슬 리전이기 때문에 딥프릭션 마사지로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블라인드하게 그 인젝션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노가이드로 인젝션하면 몰라도 그래 블라인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레지스티브 프로네이션 시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대개 이제 프로네이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프로네이터의 단독 문제는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대개 레지스티브 프로네이션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골프 엘보고 골프 엘보 때는 레지스티브 리스트 플렉션 시 통증이 있다는 거, 또 병력 시 얼굴을 세게 닫거나 세수할 때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프로네이터 테레스 리전이라고 하면 프로네이터 테레스가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만져지거든요. 여기서 만져지니까 거기에 딥 프릭션 마사지를 해줄 수가 있다. 그다음에 그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거죠. 라이스티브 리스트 이스텐션시 통증 있는 거 테니스 엘보죠. 테니스 엘보. 저희 테니스 엘보인데 테니스 부에 이제 이렇게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1885년에 그 란셋에서 테니스 엘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894년에 레마크가 이제 포스트레터를 테어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프랭크가 1910년도에 에피콘딜라이스를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했고 1930년에 우리의 위대한 제임스 시리악스가 테니스 엘보를 이렇게 네 개 타입으로 그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해서 이제 그 기본적인 체계를 말씀을 드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레디알 터널 신드롬이라는 개념이 1972년에 나와서 그것이 테니스 엘보하고 감비율 진단이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IMS 하는 분들한테 유명한 분이죠. 캐나다의 건 의사가 이제 그 테니스 엘보가 이제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니고 서비컬 C7 레드클로패스의 하나의 스콜레나 뭐 이렇게 증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이것을 제안했고요. 그래서 이제 목을 치료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 이제 명명이 됐지만 테니스를 다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테니스 엘보 환자의 약 5%만 테니스를 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테니스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걸린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테니스 플레이어의 한 40% 가까이가 테니스 엘보를 경험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청장년기죠. 장년기 때 이제 그 통증이 뒤쪽 바깥쪽에 이제 나타나게 되고 대개 이제 과도한 사용 때문에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먹을 꽉 쥐거나 아니면 뭐 핀칭하거나 뭐 들거나 이렇게 들거나 뭐 해서 의자를 들 때 아프다 그래서 체어 테스트라고 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스텐션, 레지스티브 이스텐션 하게 되면 아픈데 특히 주먹을 꽉 쥐거나 가위질을 많이 해도 아픈 거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시약스 선생님께서는 그 테니스 엘보가 이제 페인풀 스카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이제 점점 낙화되면서 통증이 증가되는 것이라는 걸 제안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나중에 조직학적으로 밝혀지는 걸 보게 되면 이것은
텐디나이티스, 염증은 아니고 텐디노시스다. 그래서 뭐 바스큘라나 파이브로블라스틱 프로리퍼레이션이 되면서는 앙지오 파이브로블라스틱 인베이션이 블라스틱 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점점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그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염증 소견은 아니고 텐디노시스에 가깝다고 조직학적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 렐티브 스탠전 시 팔꿈치에 통증이 있고 그걸 톰슨 테스트라고 하고 체어 테스트는 의자를 이렇게 들 때 아프다 그래서 체어 테스트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약 선생님께서 그 타입 1, 2, 3, 4 이렇게 나눠서 타입 1은 이제 그 이스텐서 레디알리스 롱구스 브레비스에 의해서 수프라콘딜라 리치에서 병변이 이제 생기는 것을 타입 1. 그다음에 라테랄 피콘다일의 그 이스텐서 카피 레디알 브레비스가에 문제가 생긴 것 타입 2. 그다음에 그 테노페르시티얼 정션에서 텐던 바디에서 생기는 것을 타입 3, 그다음에 머슬에서 생기는 것을 타입 4 이렇게 했고 통계적으로 이제 타입 2가 이제 90%로 가장 많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죠. 그다음에 그 머슬 리전 때문에 생기는 것도 8% 된다고 이제 보고를 했고 이것이 이제 그 소위 레디알 터널 신드롬하고 우리가 감별 진단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건 별건 아니고 손을 레지스티브 익스텐션 시 이제 이 통증이 있으면 손목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검사를 해서 손목을 구부린 상태에서 좀 하게 되면 익스텐서를 이제 릴리즈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익스텐서 카피 레디알리스 롱 브레비스나 뭐 익스텐서 카피 얼라리스 익스텐서 텐던의 문제인데 손목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는 통증이 없고 핀 상태에서는 통증이 있었다면 그때는 이제 핑거의 익스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의 각각 핑거 익스텐서를 검사해서 이렇게 찾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병변 부위가 이렇게 타입 1, 2, 3, 4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병변 부위에 따라서 디프리스 마사지 하는 법이고 그다음에 팔페이션 할 때 이렇게 하는 법이고 디프리스 마사지 하는 법이고 이렇게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뭐 우리가 이제 좀 상식적으로 공부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치료를 보게 되면 이제 타입 1은 이제 디프렉션 마사지를 하는 거고요. 타입 2는 저 대개는 뭐 인필트레이션, 트램실린 인필트레이션 하든지 프로세라피라든지 PRP라든지 ESWT 5자하고 TD라든지 아니면 테네토미라든지 수술을 하는 거가 되어 있고요. 타입 3는 이제 텐던 바디니까 디프렉션 마사지, 타입 4도 이제 머슬이니까 이제 우리가 디프렉션 마사지나 머슬에 이제 인젝션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블라인드하게 하는 건 그 권장이 안 되죠.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이제 저 포스트레 인텍스 너브 데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젝션을 하는 것은 권장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테니스 엘보는 내추럴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스폰테니어스 큐어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대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스폰테니어스 큐어가 되는 것이 60대 이전에서는 한 1년 정도 걸리고 60대가 이제 넘어가면 2년이 걸린다는 것이 시작 선생님의 말씀이고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 인젝션 하게 되면 이 스폰테니어스 큐어 메커니즘이 깨져서 스폰테니어스 큐어가 안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스폰테니어스 큐어가 되는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병변이 있고 병변에 이제 양지 화이브로시스한 그런 스트럭처가 이렇게 차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그냥 계속 쓰게 되면 이것이 다 끊어져 가지고 이 사이가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텐션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데 그 부위에 이제 이런 파이브로스한 스카가 넌 페인풀 스카가 차게 되면 스폰테니어스 큐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제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게 되면 그 메커니즘이 깨진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인젝션을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맥시멀 텐더니스가 있는 부위를 찾아서 인젝션하고 바늘 빼서 위쪽에 한 번, 또 아래쪽에 한 번, 내측에 한 번, 이측에 한 번 해서 이렇게 한 네다섯 군데에 뺑돌라 인필트레이션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인젝션 메커니즘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노가이드 인젝션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테니스 엘보인데 이렇게 캡슐라 패턴 리미테이션을 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플렉션드 리미테이션 있고 이렇게 익스텐션 리미테이션 있고 그때는 이제 시노바이티스가 동반됐다는 거거든요. 시노바이티스 동반됐다는 거고 그것이 한 10% 정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논문에서도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인트라아티큘라 프로블럼 시노바이티스를 가장 먼저 치료해야 되고 그다음에 익스텐션 리미테이션을 같이 동반된 경우에는 대개 이제 루즈바디나 시스트가 같이 동반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치료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드물게는 이제 머슬 테어 때문에 이제 생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그때는 우리가 플루 세라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시누비아 플리카가 이 사이에 껴서 이제 테니스 엘보하고 유사한 증상을 일으킨단 말이죠. 이 익스텐션이 아프고 익스텐션이 밑에서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나는 경우는 이렇게 플리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로테이터 커프 다 마찬가지죠. 이런 텐던 리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콜레터럴 리가멘트나 뭐 그런 스테빌리티 구조물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텐던에 너무 과도하게 부하가 걸려서 텐던에 병변이 생긴 거니까 텐던에 병변이 있다고 무조건 텐던의 문제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항상 거기에 스테빌리티를 주는 구조물에 이상이 있는지를 초음파로 세심하게 찾아보는 습관을 들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인 시노바이틱스 같이 동반된 경우 이제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하는 그 모습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포로로 치료할 때는 우리가 이제 요건 이제 이규진 원장님이 오늘 플루 세라피 강의를 하실 건데 거기에서 따온 건데 이렇게 레터럴 에피콘다일의 가장 아픈 걸 찾고 거기에 이제 뺑 돌라 이제 주변을 다 이제 인젝션을 해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음파를 보게 되면 여기 뭐 텐드노패스 있고 뭐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뭐 바스큘라리티 증가도 있고 있을 때 우리가 초음파 가이드에서 이제 모든 부위를 다 인젝션 해주고 그다음에 카시피케이션을 깨주는 그런 치료를 이렇게 같이를 하게 된다. 그다음에 이 체위 충격파가 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되게 이제 포커스 타입으로 이제 맥시멀 텐더 포인트를 주변을 톨러러블 스트렝스에서 OH를 이용해서 그냥 1200번 내지 1400번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해서 한 다섯 번, 일곱 번 해주면 되게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요, 그 다음에 밀스 매니피레이션이라는 것은 펌을 프로네이션, 리스트 플렉션, 펌 프로네이션 해가지고 엘보 파셜 플렉션 상태에서 어브루프트하게 익스텐션을 해주는 건데 요것은 이제 그 테니스 엘보 텐던이 이제 페인풀하게 붙어 있는 것을 이렇게 틀어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시적으로 통증이 좀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환자하고 협조가 잘 되는 그 코퍼레이션이 좋은 그런 환자에만 뭐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테노톰이라 그래서 이제 니들 날이 있는 니들 삽입해서 텐던 붙어 있는 부를 이렇게 잘라주는 그런 테노토미를 할 수가 있겠고 이것도 이제 논문 보고에 뭐 좋은 효과를 보였다라는 그런 논문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재발하고 안 낫고 그러면 수술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쪽에 레디오 콜레터럴 리가멘트 테어가 이제 심하게 있으면서 이제 텐 테니스 엘보가 동반된 경우는 되게 잘 안 낫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ESWT는 아까 말씀드렸고 카운터 포스 브레이스라는 건 이렇게 여기 브레이스를 차서 이제 힘이 전달되지 않는 거가 카운터 포스인데 토마스 클락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제 미국 DO가 있죠. 초음파 검사의 대가인데 그분이 이제 와서 워크숍 할 때 보면 항상 여기 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저널 리뷰인데, 이렇게 플라스마 PRP 했더니 상당히 좋은 치료 효과가 있었다. 그다음에 코티코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테니스 엘보 수술했을 때 그 차이가 있었냐를 비교해 보는데 그 차이는 없었다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유크니스를 보이는 경우, 페인레스 유크니스를 보이는 것은 대개 이제 렐티브 익스텐션이 이크리스 보이는 것은 C6 레디큘로패시가 있을 때 이크리스를 보이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엘보 플렉서 이크리스도 약간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게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 특징의 소견이겠고 레디알 뉴로패시 때도 이제 레디알 브루브에서 너브가 인벌브가 되면 리스트 이크리스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때는 핑거 이크리스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레디큘로패시라고 간벌진단이 가능하고 레디얼 뉴로패시라고 해도 이제 PIN에서 눌리게 되면 리스트 위크니스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페인풀 위크니스가 나타나는 경우는 우리가 테니스 엘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레스티브 페인 플렉션지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골프 엘보 또는 미디얼 에피콘딜라이티스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특히 이제 통증이 포함해 프로네이션 시, 리스트 플렉션 시 이제 나타나게 되고 텐던이 이제 마이크로 테어가 되면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거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테니스 엘보와 마찬가지로 앵지오 파이브로블라스틱 하이퍼플라시아 때문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에피콘딜라이티스라고 이렇게 병명을 붙이지만 이건 잘못된 명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도 텐드노시스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다 잘 널리 알려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팔마 플렉션이 있을 때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얼굴을 닦을 때 세게 이렇게 닦으면 이게 닦을 때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시약스 개념에 하게 되면 텐던 인서션 부위에서 병변이 나타날 수 있겠고 그다음에 텐던 머스큐 텐디너스 정션에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때는 텐더 포인트가 지금 어디냐에 따라서 텐더 포인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인서션 부위냐 아니면 이 텐던 바디 부위냐 따라서 감별 진단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필트레이션 할 때는 우리가 뭐 프로로 치료할 수도 있고 트리암실로 인젝션 할 수가 있는데 어디서나 트리암실로는 제한적인 그런 면이 있죠. 이제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이제 텐던의 위크니스를 발생할 수가 있겠고 또 주사 맞고 과도하게 사용하면 태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할 때는 마찬가지로 맥시멀 메디얼 에프인데 맥시멀 텐더니스 포인트를 찾고 그다음에 다른 손가락으로 큐비탈 터널을 가리고 그래서 이제 바늘이 이제 큐비탈 터널 쪽으로 가지 않게 이제 막은 상태에서 맥시멀 텐더니스가 있는 부위 주변을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 이제 인필트레이션 해주는 거죠. 소노가이드 인젝션 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게 몸이 심한 이제 그 텐디노시스 부위고 카시피에이션 부위인데 이렇게 보면 메디알 에피콘다일 이제 전 부위를 위아래 해서 심부에서 그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면 여기 그 콜레터럴 리가멘트 붙는 부위까지 부위 주변도 다 같이 인젝션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프로로 치료하는 거는 역시 우리나라 프로로의 대가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이규진 원장님의 방법을 차용해서 이렇게 그 미디알 에피콘다일을 골고루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콜레터럴 리가멘트 얼라인서션 부위도 같이 주사를 하고 충격파 치료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요. 근데 디프렉션 마사지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통증 없이 유크니스가 리스트 플렉션이 생기게 되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C7 레디큘러 패스인데 그때는 엘보 익스텐서도 C7이기 때문에 엘보 익스텐서도 같이 유크니스가 나타나게 된다. 그다음에 메디안 너브가 뉴로패시가 있거나 얼라 너브 뉴로패시가 있을 때도 플렉스카피 얼라리스나 플렉스카피 레디알리스가 인벌브가 돼서 유크니스가 생길 수가 있는데 메디안 너브나 얼라 너브 뉴로패시가 생겨서 리스트에 유크니스가 생기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핑거의 플렉스의 유크니스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 디지털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통증이 있으면서 유크니스를 보이는 것은 볼프 엘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는데 프록시말 메디안 너브 엔트레먼트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메디안 너브가 엔트레먼트 된다 그러면 이제 대개 카팔 터널 신드롬을 생각할 수 있는데 더 푹심말해서 메디안 너브가 이제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눌릴 수 있는 부위가 이제 메디안 에피콘다일 그한 10cm 상부에서 스트럭처 리가멘트라는 게 있어서 스트럭처 리가멘트가 휴메러스에서 생겨서 미들 에픈다일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데 그 사이로 이제 브라키얼 아테리하고 미디안 너브가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드물어서 대개 뭐 0.5 내지 0.7% 정도가 비율이라고 하니까 글쎄 저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아주 드문 건데 어쨌든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라스투스 파이브로스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제 라스투스가 프로네이트 테라스 내외측에서 브라키얼 아테리하고 미디안 너브를 이렇게 덮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과도하게 무리가 가거나 스트레칭이 되면 여기에서 이제 그 미디안너가 눌릴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발셀 텐던이 태어가 있거나 파셀 태어가 있거나 해서 그쪽에 힘을 못 받아주면 이쪽으로 힘이 많이 전달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 라스트 파이브로스가 이제 두꺼워지면서 너브를 누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그림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네이터 테러스 신드롬이라는 것은 이 프로네이터의 휴메럴 헤드하고 얼 헤드 사이에 미디안 너브가 주행하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미디안 너브가 눌리는 것을 이제 프로네이터 테러스 신드롬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지나서 그 플렉서 디스턴 수브리무스의 그 레디얼 헤드하고 휴메럴 헤드 사이
이를 연결하는 브릿지가 있는데 수브리무스 브릿지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메디안 너브가 눌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지나서 이제 엔테리어 인터스 너브가 브랜칭 된 상태나 브랜칭 되는 과정에서 또 엔테리어 인터스 너브가 또 눌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카팔턴 내신들을 눌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록시말에서 눌리는 것을 프록시말 러브 엔트로모터 신드롬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대개 그 손만 저린 것이 아니고 이제 포함의 그 앞쪽에 통증이 또 엘보 쪽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특징적으로 이때는 이제 핑거 덱스트리티가 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핑거의 섬세한 운동이 저하되고 환자가 손이 저려서 잠을 못 자요 뭐 이런 걸 호소하는 게 아니라 감각이 둔한 것 같아요. 마비가 된 것 같아요라는 그런 거를 좀 이제 호소하는 게 저 특징이고 뭐 글씨를 쓰기 힘들다, 뭐 젓가락이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단추가 잘 안 돼요. 뭐 그런 거 또는 뭐 이렇게 손톱 감는 게 잘 안 돼요. 물론 뭐 에비덕터 폴리스 브레비스 마비가 심하면 손톱 감는 거 잘 안 되죠. 그런 거를 호소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진단에서 보면 진단 크라이테리아라는 것을 이분들이 논문에서 제기했는데 그 뭐냐면 플렉스 디스턴 폴리스 롱구스하고 플렉스 디지털 프로푼두스의 유클리스가 있어서 오링을 만들어 보면 오링이 잘 안 되고 여기 눌러보세요 해서 힘을 주면 이게 힘이 안 간다는 거 그거하고 그다음에 여기 라스트 파이브로스가 이게 지나가는 부위에 로컬라이즈 텐더니스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네트 신드롬이라면 레지트 프로네이션을 하면 뭐 통증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파지티브 스크래치 컬렉트 테스트라는 건 조금 좀 애매한 카이로프락틱 디오 쪽 그 검사 방법인데 레지티브 팔을 벌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벌려보세요 힘을 잘 주는데 그 리전 사이드로 이렇게 스크래치를 하고 다시 벌려보세요 하면 그쪽이 힘이 떨어지는 것이 파지티브 스크래치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파지티브 소리를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은 이제 라스트 파이브로 신드롬이라고 이제 진단을 붙일 수가 있겠고 근전도 검사에서는 대개 이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전도로는 카팔턴을 감별 진단하는 거에 의외에는 그런 큰 의미는 없다고 했고 그다음에 소노그래피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여기서 프로네터 스테레스 사이에서 이렇게 미디안 너브가 눌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눌리는 그런 거를 이제 보거나 라스트 파이브로스가 두꺼워진 그런 걸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DDA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리가멘트 스트러처에서 눌리는 거, 파이브로스 폴리스 디스트롬 수브리무스인데 오타고요. 파이브로스 수브리무스 브릿지죠. 거기서 눌리는 거 CA 레디큘로패시, AIN 등을 감별 진단해야 되고 뭐 치료하는 것은 뭐 오프리더블로 한 20시로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오퍼레이티브하게 릴리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면 여기 이렇게 눌리고 롱기탄 스캔에서 이렇게 우리가 미디어나 볼 수가 있겠고 요거 이제 스크래치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스크래치 테스트하는 동영상을 보게 되면 요건 좀 약간 카이프라스 그쪽 개념의 검사라서 이제 일반 우리 의사들이 받아들이는데 조금 좀 저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가 스크래치 리전 쪽 스크래치가 하니까 리근시가 생기는 거. 예, 저도 요즘에 조금 좀 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케이스인데 환자가 40대 남자가 우측 손가락 감각도 나고 손가락이 움직임이 어둔하다. 근데 이 환자가 이제 왼쪽 팔을 수술을 해가지고 엘보 리미테이션이 있어서 손으로 그쪽으로 ROM 엑서사이즈를 혼자 집에서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학적 검사를 해봤더니 플렉스폴리스 롱구스, 플렉스틸 롱구스 이크니스를 보이고 팔을 엄지를 이렇게 올려보세요 하면 에비덕트 폴리스 브레비스에 보이지 이렇게 이쪽은 올라가는데 이쪽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이크니스가 있어서. 그다음에 오링을 만들어 보라면 이쪽은 이렇게 만드는데 이쪽은 못 만들고 이거 버텨보세요 버티지 못하는 거. 근데 저도 이제 프로네터 신드롬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근전도가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그냥 만들어진 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병이 몇 가지 있잖아요. 피리포미스 신드롬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피리포미스 신드롬이라고 진단하고 그 수술하는 대학병원도 있습니다. 대학병원도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수술도 하는데 또 대부분 또 많은 분들이 피리포미스 신드롬에 그런 병은 없다. 그건
만들어진 병이지 상상 속의 질병이다라고 하는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거 필리핀스 신드롬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전도 검사를 해봤더니 요건 리스트에서 작했을 때 미디안 너브 반응이 나오고 그다음에 팔꿈치 아래에서 반응이 작용했을 때 미디안 너브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데 잘 나오는데 팔꿈치 위에서 전기적 자극했을 때 이게 반응이 안 나타나서 여기서 전형적으로 컨덕션 블록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기서 병변이 있다는 그런 얘기고 니들 EMG 바늘로 찔러서 이제 해봤더니 에비덕터 폴리스하고 플렉서 폴리스 온구수, 디스트론 온구수에서는 이상 소견이 나타나는데 프로네이터스는 이상 소견이 안 나타나서 전형적인 격과수적인 그 프로네이터 신드롬의 소견을 보이는 거죠. 근전도상에서. 그래서 이제 요번에 프로네이터 신드롬이라는 게 진짜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요것은 우리 시리악스 홈페이지 그 초음파 자료실에 보면 증례로 올려져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가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환자분의 초음파 소견인데 산측에서 보게 되면 이제 프로네이터 테레스가 보이고 프로네이터 테레스 이제 휴메라헤드 얼라헤드가 보이는데 혹시 말해서는 괜찮은데 되게 눌리면 이제 얼라헤드 쪽에 있는 부위에서 눌리거든요. 이게 메디안 너브가 상당히 넓게 쫙 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먼저 나오는 것이 여기서 AIN인데 메디안 너브 터미널 브레이치고 이거 롱기트널하게 스캔을 해보니까 여기 혹시 말해 스웰링이 보이고 그다음에 그 프로네이터의 그 얼라 헤드 있는 부위에서 이렇게 메디안 너브가 표층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스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건축인데 건축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건축은 이제 스무스하게 쭉 내려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디스플레이스 된 모습 보여서 되게 이제 메디안 너브가 이제 뚜렷하지 않고 이렇게 쭉 스무스하게 이제 프로네이터 테레스의 그 휴메랄 헤드를 싸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건축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그 프로네이터 테레스 말단부에서 이렇게 별로 눌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초음파로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병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증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초음파가 이제 중요한 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알 에피콘달라이티스, 테니스 엘보, 또 이런 것도 텐던의 문제도 사실은 하나의 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거보다 더 선행되는 원인지라는 되게 리가멘트 병변이나 뭐 그런 거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찾을 수 있는 건 사실 지금은 초음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 워크숍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참여하시면 상당히 좋은 그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윤용현 원장님이 상당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임상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나중에 이제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전반에 이제 박록 선생님이 리스트 질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리스트 질환에서 강의한 것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근골격계 초음파 시리악스를 이렇게 시리악스 초음파 검사 이렇게 찾으면 거기 제가 쭉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작년에 제가 올렸던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 이제 조금 또 보강이 좀 될 수가 있고 더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들어주시느라고 공부하셨고요. 이제 저기 점심 식사를 하실 텐데 오전에 한번 제가 이제 많은 논문 같은 걸 좀 찾아보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문에서 이게 보면 보이네요. 그래서 보면 이제 구글 같은 데서 컨트랙타일 스트럭처 엘보 PDF 이렇게 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우리 오스페딩 메디신 책입니다. 책의 그 파일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엘보뿐만 아니라 모든 부위 파일을 다 다운로드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논문을 이제 공부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데 라터스 신드롬 아까 라스트 하이브리스에서 눌린다는 거 그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이렇게 쭉 하면
이게 논문들이 뭐 최근 논문부터 여러 가지 논문이 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논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게 이거 이런 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네,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이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건데, 다운로드 받을 수 없는 것은 여기 보면 DOI라고 그 논문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카피, 링크 주소 복사 있지, 링크 주소 복사해서 여기 보면 이제 SCI 허브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논문을 이제 그 요금한 거 없이 이렇게 제공해 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여기를 누르게 되면 여기 DOI를 여기 누라고 하는 칸이 나오면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아까 카피성 붙여넣기 하고 하면 이 논문은 제공이 안 되는데 웬만한 논문들은 다 여기 제공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되게 정리된 논문을 이렇게 이렇게 논문이 나오면 그걸 다운 받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시리악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증례 및 자료, 초음파 워크숍 자료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어깨에 관한 거 쭉, 그다음에 뭐 신경에 관한 거, 아까 신경 어디 갔지? 팔꿈치 있나? 이게 저번에 올렸던 게 어디 갔네요. 이렇게 여기 부위별로 이게 많은 증례를 이렇게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초음파 워크숍에 참여하셔서 윤유한 원장님의 인사이트를 같이 공부하시면 머스큘러스켈레탈 근육계 질환 진단과 치료에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이제 이상으로 마치고 잠깐만요.